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요, 바로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해보고 훈련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도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시험에서는 인바운드 스크립트 문제 하나, 그리고 아웃바운드 스크립트 문제 하나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었죠, 여러분? 가장 큰 것, 바로 일단 어떠한 스크립트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지문 안에 있는 것, 상황, 어떤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내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적절한 구성을 내가 직접 짜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거 과정을 짤 때 처음부터 원고제 쓴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때요? 먼저 연필로 써보고 우리 빈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지 먼저 전략적으로 구성한 이후에 한번 시험지에다 작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바로 답안지에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여러분? 원고지 형식은 다소 조금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맞춤법 그리고 띄어쓰기, 감점되지 않도록 이런 데서 틀리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틀리지 않도록 꼭 여러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3번 문제 저희가 인바운드 스크립트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환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바운드 스크립트예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기출이 되었던 문제고요. 여기 안에 있는 상황은 거의 기출 문제와 이제 거의 동일하게 복원이 된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족 여행 상품 안내를 위한 상담이에요. 그래서 가족 여행사에 전화 온 그런 고객의 상담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한번 설정을 볼까요? 1박 2일 가족여행 상품에 대해서 전화를 한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상품을 확인하고 안내를 진행하는 상담이에요. 자, 그때 고객이 원하는 여행 상품 확인해주고 안내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제시된 지문에서는 어떤 정보가 나왔냐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여행 비용이 얼마래요? 가격은 20만 3천 원이래요.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데 뭐 20만 3천 원인데 혹시라도 내 스크립트에 내가 23만 원을 잘못 기재한다거나 이러면 너무 안타깝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4인 가족 기준은 이런 금액인데 이것은 어때요? 전용 차량비, 숙박비, 사식 4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가족 여행 코스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그대로 쓰란 얘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지문에 없다면 내가 써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서울을 출발해서 구례에 도착하고 광양 매화마을 청매실 농원 구경하고 지리산 온천랜드를 숙박한 이후에 구례 산수유 마을 산수유꽃 축제를 구경한다. 서울을 도착하는 것으로 여행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타 여행사와 다른 가격을 안내하래요.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는 가이드가 있나 봐요. 그리고 가이드가 있는 여행사가 더 비싸다라는 것을 고객에게 우리는 안내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스크립트를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땡땡땡 여행사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그때 고객이 뭐라고 했냐면 네, 가족 여행 상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가족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거구나. 그러면 한 번 더 재진술해 주면 좋겠죠? 고객님, 가족 여행 상품을 구매하러 가세요. 가족 여행 상품 찾으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고객명 확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고객의 이름을 확인하라는 거겠죠?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객 이름을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겠구나. 자, 그 다음 고객명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행 상품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 지금 고객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행 상품. 보통 이제 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어떤 여행이 필요하시군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했을 때 뭐래요? 효도관광 상품인가요? 경로와 비용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고객님 혹시 효도관광 상품으로 찾으시나요? 혹은 가족여행을 찾으시나요? 이런 식으로 탐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경로와 비용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당연히 경로와 비용 안내해야겠죠. 또 게다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3-4번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고객이 뭐라고 했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비용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자,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가 비싸요? 가이드가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충분히 먼저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 고객님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죠. 아유, 다른 제품과 좀 비교를 해보셨다면 비싸다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는 건 더 비싸다고 했어요. 그죠? 자, 반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비싸다. 근데 가이드가 있는 여행은 더 비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객님한테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아, 가이드가 있는 여행은 원래 조금 더 비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가이드가 있는 여행이 왜 고객한테 좋은지 이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효도관광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고객이 지금 어때요? 가족여행을 갈 거고 효도 상품이니까 가이드가 있다면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게다가 또 여기 뭐 있어요? 전용 차량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경로, 비용 얘기해주고 이런 이점도 함께 부각을 시켜주면 좋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을 토대로 그러면 우리 스크립트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가족여행 상품을 좀 구매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했죠. 3-1번에서 뭐라고 했죠? 고객의 이름 그리고 제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고객님. 관심 갖고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실례지만 전화 주신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는 이 부분이 나왔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다르게 조금 바꿔본다면 아, 그러시군요 고객님. 이렇게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례지만 고객님 성함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경해줘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행 상품.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가족 여행 상품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저는 가족 여행 상품을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지역을 조금 먼저 묻고 싶어요. 그래서 탐색을 하는 거죠. 이 지역은 어떤지 먼저 이 코스에 나와 있던 어떤 여기 굴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만 꼭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추천해 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고객님 가족여행 상품으로 알아보고 계신다면 현재 1박 2일로 전남 구례마을과 지리산 온천을 경험하실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례라는 지역은 어떠신가요 고객님?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조금 뭐 다르게 변경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가족여행으로 상품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고객님, 산수유꽃 축제도 보시고 온천도 즐길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 경로와 비용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려 볼까요? 그랬을 때 네, 효도 상품인가요? 경로와 비용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무리는 없겠죠.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굉장히 길겠죠. 경로와 비용을 그대로 써야 돼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쓸까요? 지금 고객님이 뭘 물었어요? 효도 상품이 있냐라고 먼저 물었죠. 그러니까 먼저 경로 이전에 yes라는 걸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어르신들도 함께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자세하게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자면 서울에서 출발하여 이제 구례 도착을 하죠. 구례에 도착하고 광양 매화마을에 있는 청매실 농원을 구경한 이후에 지리산 온천마을에서 온천랜드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구례 산수유 마을에서 산수유꽃 축제를 구경한 이후에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행하시는 동안 저희 전용 차량으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량비와 숙박비, 사식을 포함해서 가격은 20만 3천 원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 한꺼번에 있는 어때요? 이러한 정보를 모두 다 전 여기다 담았어요. 여행 정보. 꼭 여기다 담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경로와 비용을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경로와 비용까지는 여기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3-3번에서요.
자, 그래서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추천해드리는 답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놨고요. 혹은 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용 차량도 지원이 되고요. 여행 프로그램도 가족여행에 딱 맞게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자면 서울을 출발해서 구례에 도착하고 광양 매화마을, 청매실 농원을 구경한 이후에 지리산 온천랜드를 숙박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구례 산수유마을 산수유꽃 축제를 구경하신 이후 서울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자, 금액은 고객님 20만 3천 원이신데요. 이 금액은 뭐가 포함된 거예요? 전용 차량비, 숙박비, 사식이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 지문에 있는 내용 다 말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지금 경로 비용을 다 알려줬더니 뭐래요? 너무 비싸대요. 첫 번째 들어갈 게 뭐다? 바로 공감. 이런 데서 여러분 점수를 꼭 얻으셔야 돼요. 자, 일단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유 그러셨어요 고객님, 그러세요 고객님. 물론 다른 여행 상품보다 비싸다고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가 함께 이동하면서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한 다시 한번 말을 해주는 거죠. 전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도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이제 추천해드린 답은 이런 것들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조금 더 변경을 좀 해본다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지워졌는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죠. 자, 보면 뭐 다른 여행사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말에 수긍을 해주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이 비싸다는데 내가 비싸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수긍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수긍하고 그 다음 그런데 고객님 사실 보통 가격이 어때요? 가이드가 있는 여행 상품은 조금 높고요. 다만 이 점을 다시 부각해야 되겠죠. 그만큼 고객님과 고객님 가족이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고객이 뭐래요? 일단 가족과 상의하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시군요. 고객님, 그러시면 상의하신 이후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여행 상품 구매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여행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땡땡 여행사 상담사 누구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제가 이걸 왜 읽었을까요? 보통 시험 문제는 혹시 이 부분이 또 빈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꼭 어떤 식으로 상담을 진행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죠. 지금 어떤 판매로 끝났나요? 판매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가족과 상의하고 연락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연락을 편하게 줄 수 있도록 혹은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 소속, 이름 이야기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상담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바운드 상담 스크립트를 함께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아웃바운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볼까요? 4번 문제고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를 함께 직접 보시면서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웃바운드예요. 자, 상황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아웃바운드예요. 이 지문들은 사실 실제로 나왔었던 기출이 문제고요. 다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수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설정을 한번 볼까요? 수강 등록 이후에 5일간 전혀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상담이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한테 그럼 왜 전화를 했을까요? 전화 계속해서 5일간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방문을 유도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때 방법이 지금 첫 번째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제공이에요. 그래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사은 행사 시 상품을 증정해 준대요. 아,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누적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수강료의 일부 10% 이내에서 지불이 가능해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원의 지속적인 이용 유도를 위한 할인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월 수강료 납부 방법을 또 이번엔 뭐래요? 지로에서 자동이체로 전환을 유도하래요. 아, 그래요? 그럼 이 말은 꼭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런데 자동이체로 할 경우에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동이체로 전환할 때 수강료 5%나 할인을 해준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상담에 또 스크립트 안에 모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디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맞으십니까? 잠시 통화 괜찮으신가요? 통화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통화 가능한 경우가 있고 통화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통화가 이제 불가능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상담사 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바쁜 상황이니까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그럴 때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빈칸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유, 고객님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온라인 학습 사이트 이 부분 뭔가요? 계속해서 수강하시는데 좀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제가 언제쯤 전화 드리면 좀 편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리콜 약속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통화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1-1번에 4-1번에 어떤 거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통화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고객이 상담사가 뭐라고 하니까 고객이 뭐라고 했냐면 바빴어요 라고 했어요. 아, 통화 가능하니까 일단 통화 가능해요. 통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유, 바쁘실 텐데 이렇게 통화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탐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왜 5일 동안 지금 5일간 사이트를 전혀 방문하지 않았는지 탐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빴대요. 그러고 나니까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상담사가 자동이체 가입 권유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꿔주세요. 마무리가 됐다면 아, 여기서부터는 자동이체 관련된 상담이겠구나. 그러면 여기 1번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용 활성화 이제 프로모션 어떤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자동이체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모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자동이체 가입을 권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럼 자동이체 권유하면 되겠죠. 지금 뭐래요? 지로에서 자동이체 권유를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뭐예요? 자동이체 할 때 할인을 제공해 주죠. 이 편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변경,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꿔달라는 얘기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혜택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고객님. 바로 변경해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선 고객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번거로워서 안 바꿀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자, 뭐 번거롭대요. 고객이 지금 감정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번 해주세요. 아유, 번거로우실 수 있죠. 게다가 자동이체를 하려면 뭐예요? 계좌번호도 얘기해야 되고 은행명도 얘기해야 되고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귀찮을 수 있어요. 당연히. 네, 당연히 공감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 끝? 많이 번거로우시죠 고객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객님 그러시면 추후에 그러면 일단 지로로 이용해 보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짐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 마무리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저희 온라인 학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상담원 누구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의 내용이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교재에는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라고 했죠. 통화 가능을 감사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혹은 통화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 땡땡땡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혹시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신지 여쭙고 유용한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우리 고객님께서는 등록 이후에 5일간 전혀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으셨던데요. 불편하신 점이나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니신지요? 이런 식으로 뭘 했어요? 탐색을 했어요. 왜 지금 5일 동안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고객이 바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대로 해줘도 되고 혹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해주셔도 되겠죠. 통화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땡땡땡 그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수강 등록하시고 나셔서 5일간 로그인 안 하셨더라고요, 고객님. 그래서 혹시라도 로그인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신지 염려되어서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탐색을 했고요. 그 다음 4-2번에서는 뭐였죠? 우리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은 이걸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막 쓰면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대화체, 회화체로 바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빴다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다 당연히 공감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감이 들어가도 좋겠죠? 아유, 많이 바쁘셨군요, 고객님. 저희 땡땡땡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자주 사이트 방문해 주시고 꾸준히 학습하실 수 있도록 로그인만 하셔도 포인트를 누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적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포인트는 계속해서 쌓아두셨다가 수강료의 10% 이내 일부를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사은 행사 진행할 때 상품을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아이고 그러셨군요 고객님. 많이 바쁘셨어요. 고객님들 저희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고 학습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그네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셨을 경우에도 포인트를 누적해드리고 그리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처럼 수강료의 일부 10% 이내 지불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사은 행사 시에 상품을 증정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자 여기서 뭐예요? 4-3번에는 지로에서 자동이체를 권유한다. 그리고 어떤 제공해야 돼요? 편익을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고객님께서는 현재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해주고 계신데요. 자동이체를 변경해 드리는 건 어떠신가요? 매월 그 납부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현재 자동이체로 변경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수강료의 5%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스크립트에서 제가 추천해 드린 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통 지로로 납부한다는 건 뭐예요? 우편이 오죠. 집으로. 그죠? 지로 와서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혹은 인터넷 뱅킹으로 내가 직접 입금을 해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그리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입금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연체가 되거나 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또 결국 누가 불편해요? 고객도 불편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 꾸준한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불편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고객의 입장에서. 그래서 고객님 현재 지로로 납부하고 계신데 매월 챙겨서 하시려면 좀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 좋고요. 뭐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고객님 그리고 현재 지금 월 수강료로 납부 방법이 지로로 되어 있으신데요. 고객님께서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변경해 드리는 건 어떠세요? 자동이체를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현재 수강료의 5% 할인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바꿔서 안 바꾼대요. 번거로워서 안 바꾼대요. 그래서 공감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당연히 번거로워요. 그렇죠? 그러시군요, 고객님. 많이 번거로우시죠?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로 납부로 이용을 하시다가 번거로우시거나 혹시라도 변경 의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겠죠.
여기다 대고 물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번거로워서 안 바꿀래요. 고객님 짧게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되는데 번거로우세요? 라던가 고객님 이게 번거로우세요? 라던가 혹은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고객님 여기서 5% 할인을 제공해 주는데 안 하실 거예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통화가 마무리됐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번거로워서 안 바꿀래요? 라고 했다면 고객님 계좌번호 지금 전화상으로 불러주는 게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물론 여기 직원이라고 나한테 이야기는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어떤 뭐 스팸 전화라던가 혹은 뭐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고객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죠. 고객님 이렇게 전화상으로 계좌번호 말씀해 주시는 거 조금 어려우시죠? 좀 불안하시죠, 고객님? 그래서 만약에 편하시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안에 뭐 내용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고객님 뭐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서 직접 본인이 할 수 있다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대안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지문에 이건 상황이 있을 때만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뭐 사이트에서도 자동이체로 등록이 가능하다 라고 했다면 고객님 여기서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이트에서도 고객님이 직접 편하게 혹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직접 한번 변경을 하시고 조금 더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거로워서 안 바꿀래요? 한 다음에 반론이 있었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유도하지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끝내서 전화를 좀 종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또 빈칸이 될 수 있겠죠. 다른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보면 이 자동이체 바꾼 고객과 바꾸지 않은 고객과 종결이 지금 똑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거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면 정답이 틀리겠죠. 그래서 화살표도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두 사람에게 모두 다 공통적인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인사. 다시 한번 저희 온라인 학습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안내해드렸던 여기서는 다 똑같이 안내했죠? 여기 안내해드렸던 이 부분 꼭 여러분들께서 고객님께서 꼭 모두 다 혜택을 누리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 누구누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종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바운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바운드 2개 그리고 아웃바운드 2개를 해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아마 여러분들 직접 상담하는 거 고객과 상담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거부감을 느끼거나 혹은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누군가와 대화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늘 꼭 지키셔야 되는 것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고 처음부터 원고지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연필로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써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가고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쓴 이후에 거기다 살을 붙여서 지문의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게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